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터리 덕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아주 특별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현대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는 드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 전쟁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작은 친구들 드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취미용 장난감이나 촬영 도구로만 여겨졌던 드론이 이제는 전장의 핵심 병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찰은 기본이고 감시, 심지어는 직접 공격까지. 드론은 마치 게임 속 치트키처럼 전쟁의 규칙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왜 하필 드론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첫째, 인명피해 최소화. 위험한 임무에 굳이 우리 병사들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론이 대신 나라가 정보를 얻고 적을 공격하죠. 둘째, 비용 효율성. 전투기 한 대 값으로 드론 수십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도 훨씬 저렴하고요. 셋째, 정확한 정보 획득. 드론은 실시간으로 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나만의 눈과 발이랄까요? 이쯤 되면 드론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드론, 전쟁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크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강력한 드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MQ-9 리퍼입니다. 이 녀석은 정찰, 감시는 물론이고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무기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정밀 타격까지 해내는 만능 해결사죠. 2022년 기준으로 미 공군에만 260대가 넘게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MQ-20 어벤저라는 스텔스 드론도 개발 중인데요. 이 녀석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은밀함이 특징입니다. 마치 닌자처럼 적진의 침투의 임무를 수행하죠.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드론에 접목해서 드론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F-35 같은 유인 전투기와 드론이 한 팀이 되어 싸우는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언맨과 자비스처럼 유인기가 드론들을 지휘하며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미국도 고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MQ, 일시그레이그 같은 비싼 드론들이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거든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드론이라도 적의 방해, 전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비싼 드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저렴하고 소모성 높은 드론의 중요성도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마치 거대한 드론 공장처럼 엄청난 속도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바로 가성비입니다. 윙롱 시리즈는 미국의 프레데터나 리퍼와 비슷한 성능을 가졌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윙롱 1은 대당 300만 달러 정도라고 하니 리퍼의 5분의 1 수준이죠. 이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등 수많은 나라에 드론을 수출하며 글로벌 드론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차이웅 CH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CH5는 리퍼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물론 비행고도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 미국의 첨단 드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라면 많은 나라들이 중국 드론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단순히 드론을 많이 파는 것을 넘어 드론 전쟁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지 않은 나라도 심지어 비국가 단체까지도 상당한 드론 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전 세계 안보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군집 드론처럼 때로 날려보내면 아무리 비싼 방어 시스템이라도 막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사실 드론 개발에서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 드론 혁신의 촉매제가 되었죠. 전쟁 초반에는 드론이 부족해서 이란에서 수입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이노우데츠 같은 중고도 드론으로 정찰과 공격을 수행하고 특히 무서운 건 바로 란셋입니다. 란셋은 마치 날아다니는 폭탄처럼 스스로 표적을 찾아 돌진하는 자폭 드론입니다. 최대 40km 밖에서도 날아와 3-5kg의 탄두로 정확히 표적을 타격하죠. 게다가 레이저 방어 장치까지 있어서 요격하기도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란셋은 러시아군의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모든 군 부대에 드론과 통합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드론을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몇 년 사이 드론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드론들이 실제 전쟁에서 맹활약하며 전투 입증을 마쳤거든요.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바이라타르 TV입니다. 이 드론은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리퍼보다 훨씬 저렴한 대당 500만 달러 정도의 가격에 4발의 레이저 유도탄을 탑재하고 27시간이나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죠. 더 강력한 바이라타르 아큰지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쌍발 엔진에 1.3톤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티르키에는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체 개발에 매달린 결과 이제는 어엿한 드론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첨단 군용 드론들 외에 최근 전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저비용 상업용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평범한 드론들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은 산업용 헥사콥터에 120mm 폭탄을 달아 러시아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원래 레이싱용으로 쓰이던 FPV 린칭 시점 드론에 폭탄을 장착해서 카미카제 드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FPV 드론은 조종사가 마치 드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조종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드론들은 개당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밖에 안 해서 엄청나게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비싼 미사일 한 발 값으로 수십 대의 FPV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저렴한 드론들이 때로 몰려오면 아무리 정교한 방어 시스템이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FPV 드론의 대량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작은 드론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드론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바로 드론 방어 전략입니다. 드론 방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프트킬은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치 해커처럼 드론의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가짜 신호를 보내 드론을 속이는 거죠. 전파방해, 재밍은 드론의 원격 제어 신호나 GPS 신호를 방해해서 드론이 길을 잃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마치 드론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통신망 장악, 더 나아가 드론의 통신망을 해킹해서 아예 드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원격으로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프트킬은 비교적 저렴하고 부수적인 피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드론들은 주파수를 바꾸거나 아예 GPS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비행 기능을 탑재하기도 해서 완벽한 방어는 어렵습니다. 하드킬은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총이나 미사일로 적기를 격추하는 것과 비슷하죠. 레이저 무기, 영화에서나 보던 레이저 무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고에너지 레이저를 쏴서 드론의 몸통이나 전자장치를 태워버리는 거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고 한 발 쏘는데 드는 비용도 몇천원밖에 안 해서 아주 경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레이저 시스템은 실제 드론 격추에 성공하며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HPM 무기, 이건 좀 더 SF 영화 같은데요. 전자기 펄스 EMP빔을 발사해서 드론의 전자 장비를 한 번에 마비시키는 무기입니다. 특히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하는 군집 드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레오니나스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대공포 및 유도탄은 전통적인 대공포나 미사일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법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티-드론 드론, 킬러 드론, 드론이 드론을 잡는 시대. 적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그물로 포획하거나 아예 몸통 박치기로 파괴하는 킬러 드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요테 같은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최근 분쟁들은 드론 전쟁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죠. 러시아는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무력화시켰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FPV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드론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과 홍해를 지나는 상선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170여 기의 드론을 포함한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같은 미사일 방어망으로 99%를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드론 위협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 드론 전쟁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드론 전력 강화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2025년까지 무려 3,000기의 군용 드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드론 전력이 4배나 늘어났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속도죠. 이 드론들은 정찰, 감시는 물론이고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며 우리 군의 눈과 발이 되어줄 겁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드론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첨단 공격용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KUS X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녀석은 MQ-25급의 대형 스텔스 드론으로 KF-21 전투기에 충성스러운 윙맨 역할을 할 KUS LW 무인 편대기도 개발 중입니다. 2025년 첫 비행, 2027년 유무인 합동작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공격 드론이 있으면 방어 드론도 있어야겠죠. 대한민국은 대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킬 현재 우리는 전파를 이용한 소프트킬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청사 같은 중요 시설에는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안티 드론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00m 반경 내 모든 드론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니 꽤 든든하죠. 포획 그물. 하나 시스템은 드론을 파괴하지 않고 그물로 안전하게 포획하는 기술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드론 파편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죠. AI 기반 스마트 소총은 인공지능이 드론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격발하는 스마트 소총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드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한국형 아이언, 빔으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첨광을 개발했습니다. 20kW 출력의 블록, 이는 2024년부터 육군 방공부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3km 이내에 드론을 요격할 수 있고 한 발 쏘는데 드는 비용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경제적이죠. 더 놀라운 건 ADD가 개발 중인 킬러 드론 요격 시스템입니다. 30km 밖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서 우리 킬러 드론을 날려보내 충돌시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실제 요격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80%는 적어도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육군 핵이나 공군 항공기는 드론 전투를 위해 개발된 장비가 아니라 추적과 요격이 어렵고 무장을 발사할 경우 민간인 피해 우려도 크죠. 북한은 저비용 무인기를 대량 생산하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드론의 대량 생산과 효과적인 차단 수단 확보가 시급합니다. 드론은 이미 현대 전쟁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인공지능, 군집기술과 결합하며 드론은 상상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술 자립과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소프트킬과 하드킬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드론 전쟁의 흥미로운 세계와 대한민국의 현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드론.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과 진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밀리터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